네, 만평을 통해 이 정치권 정세를 들여다보는 마수의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예. 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다 언론인 출신이신데 네. 네. 선후배 우리 강 선배님이 선배 되시죠. 예, 맞서는 조금 이제 두 분이 맞수신가요? 아닙니다. 뭐 이 나이 됐는데 뭐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네. 항상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이상일 의원은 얼마 전까지는 반기문 예. 후보 캠프에서 예. 정무팀장을 하셨고 강석진 전 편집국장은 손학규 후보 대표를 도왔죠. 캠프에서 쭉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도와드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는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그러시죠? 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상일 의원은 뭐 전 새누리당 의원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수 진영에서 활동을 하고 강석진 전 국장은 야권과 진보 진영에서 활동을 해온 네. 예,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마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그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첫 번째 보이시죠? 그림. 첫 번째 예. 그림입니다. 네. 네, 대구매일신문에 실린 그림입니다. 예, 대구에 있는 대구매일신문 있죠? 네, 네. 예, 거기에 이 만평이 실렸는데 네, 네. 한번 보세요. 이 네. 포켓몬 게임이죠? 예, 예. 질감 게임. 네. 김부겸을 잡아라. 이게 대구라서 네,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을 잡아라. 근데 지금 문재인 어. 대표가 좀 빨랐어요. 네. 이미 잡으려고 시작했고 아, 네. 저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전화 막 꺼낸 것 같아요. 그런가? 이게 저 야권 상황이라 강석진 국장에서 먼저. 예. 네. 저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아, 왜냐하면 네. 김부겸 의원은 그 아주 독보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대구에서 그 척박한 데서 야당 의원으로서 그 저 뭔가를 일궈낸 사람이고 또 지난번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설 지나고 나서 예. 설 민심을 전하는데 보통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봐가지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민심 아닙니까? 그런데 김부겸 민심을 다시 한번 한번. 정해 주십시오. 네. 아니,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본 다음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이제 명절 민심인데 그래요. 네. 그 김부겸 의원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대구에 가보니까 설 민심 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도 있다 이런 말을 갖다 솔직하게 전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예. 그거 보면서 이 야당에서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또 누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역시 그 김부겸 의원은 80년에 그 운동권을 지도하면서 서울의 봄을 이끌었던 네. 그 웅변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참 역할이 끝나지 않았죠. 네, 소중한 정치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4.13 총선에서 대구에서 김부겸이 승리했다. 또 호남에서 이정현, 정운천 네. 의원이 이겼다. 이게 다들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서 박수 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 62.3% 정말 놀랄만한 득표율을 네. 보였습니다. 또 상대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인데 네, 저희 그랬죠. 김부겸 의원님이 그 이런 말을 했어요. 군포에서 3선을 하고 나서 거기 4선이 보장돼 있는데 대구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서 낙선을 했지만 한 지역에서 편안하게 4선을 한다는 건 그건 월급쟁이 하는 거나 똑같다. 그런 야, 그 생각을 가지고 뜨끔할 사람들이 많겠네. 지금 한 군데서 4선, 5선도 많습니다. 더구나 호남이나 영남에서 4선, 5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4선, 5선은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김부겸 의원 대선 불출마하고 나시니까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 반기문 총장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주가가 더 올라가시는데 특히 TK에서는 매일신문이 당연히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표가 감동의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좀 치켜 세웠는데 예. 저분이 불출마하신 까닭은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지지 세력의 어떤 패권적인 그런 행태가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고 그래요. 개헌 이야기도 하고 공동정부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도무지 도무지 안 먹히고 18원짜리 후원금 날라오고 문자 테러 와서 휴대폰 번호도 바꿨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한 좌절을 말하자면 맛봤죠. 네. 우리 이상일 의원 보시기에는 패권 정치의 희생자 본인은 측면이 있다. 뭐 그렇죠. 그거 그래, 때문에 예. 좀 좌절을 했던 건데 김부겸 의원은 이미 좌절과 실패의 그 내성이 그래, 상당히 예. 큽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여기서요. 또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네, 김부겸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문재인 전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말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김부겸 의원은 대구 경북 어려운 지역에서 우리 정치의 지역 구도와 이렇게 맞서서 아주 뚝심 있게 성공을 이루어낸 그런 감동의 정치인입니다. 함께 끝까지 경쟁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하게 된 것이 아쉽고요. 아쉽다고는 하지만 뭐 병주고 약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김부겸 의원이 그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행보를 쭉 보면 네.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그래요. 이렇게 세 분이 뭐 이렇게 같이 스크럼 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당에서는 문재인 후보로서는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김부겸 의원을 갖다 땡겨오면 어느 정도 그 비문 계열의 상당 부분을 갖다 흡수한다든지 TK 지역의 민심을 갖다 좀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이야 이제 약을 듬뿍 근데 줄 때가 됐죠. 저는 뭐 어느 후보나 표되는 데가 다 소중하겠지만 저는 지금 문재인 후보한테 김부겸의 존재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 후보가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초로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그 모든 지역 중에 여론조사상 보면 TK 빼놓고는 다 1등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TK에서도 1등하고 싶겠죠.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네. 그러려면 TK의 정말 든든한 교두보 김부겸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뭐 경선에서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뭐 누구를 지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그러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뭐 미랄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본선에서 누가 후보가 되건 뭐 문재인이 후보가 될 경우에도 견인차 역할은 할 것 같은데 그 점에서 이 김부겸의 파괴력 이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경선에서는 아마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선에서 김부겸 의원이 지난 4년 전에 2012년에도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공동 선대위원장 맡아서 뛰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보다 훨씬 파괴력이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닌 신분이었고 그랬죠. 지금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그 지역에서 지난번에 62%를 얻은 분이 정말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분을 우리가 뽑읍시다, 예. 지지해 주십시오 할 때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게다가 예. 새누리당의 경우에 황교안 대행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모르지만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지만 과연 후보가 될지 모르고 네.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있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한테는 좀 아직은 지지세로 많이 이렇게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구 경북에서 마음 들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김부겸 의원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뭐 김부겸이 되겠죠. 소중하다라고 하는 건 두 분이 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박원순 시장도 불출마를 했는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모습이 왜 안 보이나요? 박원순 시장은 무슨 지지 세력이 좀 있었나요? 있었죠. 뭐 저기 지역 기반도 허약하고 지역 기반 그렇죠. 서울. 창녕, 서울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상징성이 없었기 아하. 때문에 네. 그 김부겸 그렇지만 의원만큼 지지율은 훨씬 높았었고 그리고 사실은 뭐 문한박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네.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현직 서울시장이 간단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왜 적극적인 구애가 없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역시 그 정치는 폼생폼사입니다. 폼이 안 갖춰지니까 역시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박원순의 문제다? 뭐 박원순 시장 그 캠프 구성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네. 오늘 예. 국장님 저 어록을 좀 만들어야겠는데 아까.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넘겨볼게요. 예.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왼쪽에 서 있는 분은 딱 써 있네요. 김종인 의원 써 있는데 네. 누군지 모르겠네요. 누굽니까? 강석진 국장. 추미애 대표. 추미애 대표. 예. 조금
조금 거칠게 그렸네요. 예. 이래도 출당 안 시킬 거야? 예, 지금 떼쓴 듯한 지금 인상을 주셨어요. 이 김정인 의원이 비례대표라서 네네. 자진 탈당을 하면은 의원직 상실이죠. 그 순간. 네. 그런데 징계를 받아서 출당을 당하면 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네. 있으니까 출당시켜라. 네, 이러고 네, 있는 네. 거네요. 예. 네. 진짜 속마음이 그럴까요?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탈당하지 보는데. 않을 거다. 예.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지는 쪽에 쓰지 않습니다. 이기는 쪽에 쓰는 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당보다는 민주당 쪽에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쪽이 굉장히 강력한 지금 세를 얻고 있기 때문에 네. 김종인 전 대표가 그렇게 쉽사리 움직이지 않을 그러면 걸로 보이고요. 한국장님. 네. 어느 순간 김정인 의원이 나오면 아이고 문재인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뜻입니까? 뭐 이기는 쪽에 섰다고 봐야겠죠. 해보세요. 저도 저분은 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어. 지금 계속 안개를 피우고 있는 건 뭐 이 본인의 어떤 주가를 올리는 그런 맥락에서 그러시는 것 같고 오늘 어떤 신문과 이야기에서 나는 늘 수동적으로 살아왔다. 내가 뭐 능동적으로 뭐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간보기를 굉장히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늘 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안희정 쪽을 많이 이렇게 좀 지켜세우지만 네. 그전에는 이재명 또 시장이 시장. 떴을 땐 또 그쪽에 만나서 뭐 좋은 이야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반기문 전 총장이 12월 말에 또 1등 나왔잖아요. 네. 그때는 경륜이 아주 높으신 분 뭐 오면은 만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본인 마음도 본인 모르실 것 같아요. 늘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예, 근데 본인의 소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렇죠. 없애고 분권과 협치를 통한 이 국가의 국정운영 틀을 마련하자. 개헌. 분권형으로의 네, 개헌에 네, 그렇죠. 대해서는 확고한 소신이 있는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그런데 저거를 일구러교 한다면 본인이 실천을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말씀으로만 늘 하시고 어느 쪽이 내 편인가 전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반기문 전 총장도 만나 뵙고 나서는 그래, 예. 뭐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 미덥게 저분이 해주시질 않으니까 네. 좀 뭐 이렇게 마음도 상하신 것 같고 그랬는데 반기문 후보 관련해서 조금 아쉬움이 좀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지만 저녁에 술 좀 드셨습니까? 반기문 전 총장 아니에요. 별로 속상하셨어요. 저 그 다음 날 많이 먹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만평이 있어서 자, 하나 더 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마이뉴스에서 저희가 뽑아본 만평입니다. 또 김부겸이 나왔네요. 그리고 한쪽에는 소, 소, 구제역. 구제역. 사이에 누가 껴 있습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손학규 손학규 의장님. 의장님이네요. 저 그림보다는 좀 미남인데. 그러니까 네. 참 뭐 운이 안 따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용어가 있습니다. 예. 손학규 징크스라고. 네. 그 예전에 민심 대장정하고 서울역에 100일 도착해가지고 동안 하고서. 그래가지고 뭐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맞아. 환영 대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북한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그러니까요. 전 신문이 다 그 기사로 도배가 되고 어느 신문인가 한 군데서 사회면에 일단 기사 한 번 났다 그러고 요번에도 말이죠. 지난해 10월 20일인가요? 복귀 선언을 하고 이제 개헌 주장하고 제7공화국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어요. 예. 근데 요번에도 공교롭게 네. 저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사이에 좀 낑겼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 뒤집어 보면요. 네. 저 양반이 그때그때 큰 일이 있을 때 그에 못지않게 낑긴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꽤 중요한 이슈를 던지고는 있다. 이렇게 반대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해 봅니다. 억지로 하는 거. 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 보이세요, 지금. 억지로. 예. 손학규 의장이죠. 이제 그 국민주권 개혁회의 예. 그날 창립대회하는 날 저도 가서 뭐 축하드리고 했지만 그랬죠. 네. 예, 예. 뚝심이 나름대로 있어요. 우는 안 떨어져요. 뭐 그 국민의당과 통합선언한 날 김부겸 의원 불출마 기자회견하는 통에 네. 또 좀 빛이 발한 측면도 있는데 과연 다들 궁금해할 겁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정당에 들어가서 과연 안철수를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지지율도 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래 저도 궁금해요. 이분이 어떤 행보를 할지. 이길 수 그런데 있다고 보세요. 잠깐. 저는요. 예. 그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은. 할만한 게임이다. 네. 그 이제 지금 손학규 대표 저 의장의 경우에 지금 그러면 앞으로 뭘 할 거냐. 그 지금 아마 제가 이제 좀 얼핏 듣기로는 안철수 의원은 전 대표는 저기 공정 경제 성장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직 그 합류는 안 했지만 정운찬 전 총리의 경우에는 동반 성장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손학규 의장은 저녁 있는 삶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는데 이런 걸 갖다 더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네. 같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또 토론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갈 지금 겁니다. 정운찬 총리, 뭐 안철수 의원 얘기했는데 김종인 의원도 거기에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 자료 손학규 의장과 김종인 의원의 발언을 잠깐 좀 확인 좀 해볼까요? 네. 김종인 대표에게도 오늘 통합 선언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또 먼저 가서 잘 하라고 했습니다. 자, 통합이라고 하는 그 개혁 세력의 총 결집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협치를 안 하고는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여건이. 어느 쪽에 좀 힘을 실어주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힘? 힘이야 뭐 내가 뭐 특별하게 어디다가 힘을 쏟는다는 건 불공정해서 안 돼. 지금 갑자기 심판자처럼. 예. 그 손학규 전 대표 말씀은 김종인 전 대표가 합류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김종인 전 대표는 바로 다음 날 기자들한테 내가 국민의당 갈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손학규 대표 전화 왔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잘 하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뭐 이런 덕담했다 거고 얘기죠. 뭐 김종인 전 대표가 합류할 가능성은 저는 뭐 낮다고 봅니다. 이제 아까 우리 강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쪽에 많이 주로 가시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니, 다만 문재인 전 대표에 잠깐만요. 대해서는 감정이 이기는 쪽에 김종인 의원을 자꾸 이기는 쪽에 그러니까 그럼 손학규 의장은 지는 쪽으로만 다니나?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기는 쪽이 되면 네. 얼마든지 모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김종인 누가 의원을. 됐든. 네. 본선 과정에서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 경선을 하게 되는 건 뭐 굉장히 저는 앞으로 의미가 있고 지켜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국민의당에서.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밀었던 김성식 의원이 지금 호남 출신 주승용 의원한테 졌고 그다음 뭐 전당대 당대표 전당대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는 김영환 최고위원을 정말 열심히 밀었는데 3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장악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호남에서 과연 우리가 안철수로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회의론이 상당히 있는 지점을 지금 파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강진에서 2년 동안 해볼 만하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런 하셨고 얘기네요. 지금 국민의당 당원이 18만 명인데 손학규 지금 의장이 만든 거기는 11만 명인데 응집력이 강해요. 그래서 지켜봐야 그래.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